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 정당방위 관련된 거 12년 순경 1차 시험에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우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이미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정당방위 안 되죠.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 그래서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 자구행위는 과거의 침해.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체포요건 못 갖췄는데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건 위법이 되겠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이다. 그럼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불법이라면 그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거, 반항하면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결국 불법에 대한 정당방위가 되겠죠. 정당방위 등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초과를 했대요. 원래 싸움은 정당방위 인정 안 되죠. 싸움은 정당방위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싸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외관상만 싸움이지만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맞고 있는 상황, 그런 건 싸움이 아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초과하는 경우, 이런 건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허용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을이 술에 만취해서 누나 병과 말다툼을 하다가 병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병의 남편인 갑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을과 싸우게 되었는데, 자, 싸우게 됐죠. 지금 을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 이상이나 되는 을이 62kg의 갑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가슴에 올라서 목 부분을 누릅니다. 몸무게가 85kg고 피해자는 62kg죠. 이게 을이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갑의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을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과연 이게 이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정당방위는 물론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비판하는 것도 좀 있는데, 이걸 싸움으로 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면이 더 저는 있다고 봐요. 이 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당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다 있어야 정당방위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당방위를 인정하다 보면 너무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위법성 조각서에는 다 상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걸 통해서 정당방위를 제한을 합니다. 이 정당방위에서 상당성을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침해 원칙, 최소침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정당방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사회 윤리적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 윤리적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여도, 지금 충분히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여도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족과 같은 보증인 관계, 또는 너무 경미한 침해, 또는 우리 책임 무능력자, 정신병자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 사례는 물론 이게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정당방위 아니다라고 해석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 사회윤리적 제한을 좀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판례도 있잖아요.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니까 부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 안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충분히 외관상으로 봐서는 정당방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거는 가족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그만큼 정당방위를 더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과잉방위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잉방위라는 것은 정당방위의 요건은 다 갖췄는데, 요 요건 다 갖췄는데 정도만 초과된 걸 정당방위, 과잉방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윤리적 제한에 걸려버리면
정당방위가 과잉방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는 되는데 정도만 초과된 게 과잉방위고, 요건 아예 정당방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 문제 4번에 지금 처남하고 그 싸움이 붙어 있던 건데,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정당방위상으로 보이지만 싸움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싸움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걸 그냥 가족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쉬운 쪽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